안녕하세요. 책 읽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풍뎅이를 만난 거절이 단편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이수연 작가는 시인으로 데뷔하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문학작품 빨간머리 앤과 같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할 친구 같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에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화 작가로 세상을 만난 첫 작품 풍뎅이를 만난 거절이는 비록 거절이로 태어났지만 지혜로운 곤충 풍뎅이를 만나 생명의 소중함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미물 거절이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하지만 누군가의 손에 의해 생명을 지배당하는 삶보다 자유롭지만 고달픈 삶을 선택한 거절의 판단은 어떤가요? 함께 생각해 보시지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뎅이를 만난 거절이. 숲속의 새아침이 밝았어요. 아름드리 참나무 밑동을 나선 풍뎅이가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어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기고 또 기어갔어요. 숲속을 돌아보기 위해서지요. 풍뎅이는 살충제로 가족을 모두 잃고 이 숲까지 날아왔거든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처음 나서는 길이에요. 초록 나뭇잎은 내리는 햇살과 술래잡기라도 하듯 반짝였어요. 모처럼 보는 아름다운 숲속 풍경은 깊은 슬픔도 잊게 만들었어요. 저절로 나오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얼마 후 멀리 나무 사이로 무엇인가 희끗희끗 보였어요. 놀란 풍뎅이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간 풍뎅이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것은 커다란 건물이었어요.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가득한 숲에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있는 회색 건물은 흉물스러웠어요. 그리고 독한 약을 겨우 피해 떠나온 마을이 생각나 몸서리를 쳤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건물 앞에는 넓은 밭도 있고 잘 자란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살살 다뤄요. 녀석들이 우리 집 보물들이라고. 당신도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여러 번 만지다간 살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창문이 열린 건물에서는 부부의 말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부부는 일을 마치고 잘 익은 참외며 가지 등등 채소를 따서 트럭에 싣고 떠났어요. 풍뎅이는 천천히 건물을 돌아가며 살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밖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어쩐지 이곳은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소작이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커다란 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통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수없이 이어진 통들을 타고 기어갔어요. 그러나 무슨 통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주르륵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딱딱한 등딱지 덕분에 아프진 않았어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놈이 너냐? 언제 나타났는지 몸집이 작은 녀석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뭐?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뭘 먹었길래 똥냄새를 풍기냐? 똥냄새가 싫다고? 얼마나 고소한데 그러는 넌 누구냐? 지저분한 놈이군. 저만치 떨어져서 들어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에서 태어나 애벌레를 거쳐 성충이 된 거절이다. 뭐? 거절이? 거머리? 거머린 또 뭐냐? 거절이라고. 그래, 거절이. 난 저 참나무 숲에서 살게 된 풍뎅이다.
참나무 숲이라고? 그게 뭔데? 그래, 참나무 숲도 네 이름처럼 생소할 거다. 뭐 거저리가 생소하다고? 이곳에선 귀한 대접을 받는 나한테? 이렇게 시작해서 두 곤충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곳은 거저리를 사육하는 곳이었어요. 부부는 매일 한 번씩 이곳에 들러 톱밥을 살펴보고 제때의 먹이와 수분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어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애벌레들을 귀하게 돌봤어요. 적당한 크기로 자라면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부부는 많은 알을 낳는 거저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지요. 팔려나가기 위해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말하더니 넌 한평생을 이 통 안에서 보내는 게 억울하지도 않니? 특히나 너희 애벌레들까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말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넌 그런 삶을 살 수나 있고 내가 힘이 센 이유도 다 좋은 사료를 먹어서 그런 건데 넌 가정을 이룬 나의 일가를 봤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가정? 가정이란 게 뭔데? 가족이나 가정을 알 턱이 없지. 거저리 주제. 듣자 하니 배는 게 없구나. 주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보기나 해. 풍뎅이는 한심했어요. 그리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디가? 풍뎅이가 날아오르자 거저리가 물었어요. 가봐야겠다. 잘 있어. 풍뎅이는 들어왔던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거저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풍뎅이는 숲속을 배회했어요. 처음 숲에 들었을 땐 낙원 같던 이곳도 금방 따분해졌어요. 평화로운 숲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지겨웠어요. 그럴듯한 일거리가 있으면 삶이 훨씬 행복할 것 같았어요. 무언가 어울릴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침 일찍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요 친구로군. 여긴 또 어쩐 일이신가? 바로 어제 만난 녀석이었어요. 반갑지도 그렇다고 싫지도 않아서 인사를 나눴어요. 더구나 예절을 갖춰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기도 했거든요. 태양이 지는 쪽을 향해 가고 있어. 자넨 어쩐 일인가? 어제 자네가 떠나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자네를 한번 찾아보자고 나섰지. 나를? 잘 됐군. 함께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 둘은 오래 사귄 친구처럼 다정하게 숲속을 누볐어요. 숲속을 다닐수록 거저리는 신기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건물 속이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숲이야말로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풍뎅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친구는 몇 번이고 만나서 숲과 호수와 들판을 다녔어요. 어느 날은 풍뎅이가 떠나온 마을까지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가족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는 함께 슬퍼했어요. 자네가 겪은 일들에 비하면 난 통하는 애벌레 같은 삶을 살았어. 가족을 다 잃었을 때 어떻게 견뎠나? 이젠 가족의 의미를 아는군. 그땐 살아있는 내 자신이 미울 정도였지. 자네까지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글쎄, 이렇게 살아있으니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거저리는 풍뎅이가 가엾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자유로운 세상을 알게 해준 풍뎅이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난 자네 덕택에 삶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 이전까진 애벌레 신세를 면치 못했다면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랄까? 나도 자네 덕분에 가고 싶은 곳을 다 돌아보았어. 이제 난 꿈이 생겼어. 제법이군. 꿈이라고?
내 아이들이 인간의 식품으로 화장품 원료로 팔려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젠 소름이 돋아. 난 내 아이들을 지키겠어. 철이 들었군. 힘들 땐 날 원망하지 말게. 내가 꿈을 꾸는데 친구를 원망할 일이 있겠나? 그래, 꿈은 이룬 자의 것이 아니고 꾸는 자의 것이란 말이 있지. 어쩜 자넨 그렇게 내 맘에 쏙 드는 재주가 있나? 난 이제 자네를 누구보다 더 믿기로 했네. 뭐? 이 친구가 아주 날 올가매는구만. 자네가 우릴 좀 도와주게. 풍뎅이는 거저리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친구의 행복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그 생각은 풍뎅이를 행복하게 했어요. 어느 날 풍뎅이가 거저리의 통 안에 숨어들었어요. 마침 부부가 뚜껑을 열어놓을 때였지요. 아니 뭐 이런 녀석이 있어? 우리랑 완전 다른데 어디서 나타난 거야? 거저리 성충만 모여 사는 통 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어요. 자, 조용히 좀 해. 이 친구는 내가 모셔온 지혜로운 곤충이야. 뭐 모셔왔다고? 아니,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무나 막 데려와도 돼? 난 싫어. 우리랑 다른 녀석이 독이라도 뿜으면 어쩔 거야? 똑같은 모양새의 거저리들도 모두 한 가지씩 다른 의견을 말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난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풍뎅이의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통 안이 조용해졌어요. 거저리가 자신이 꿈을 꾸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몇 번의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어요. 결국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수와 함께 새 출발의 뜻을 다졌어요. 이제 계획에 따라 훈련한 일만 남았어요. 거저리들은 회의를 거쳐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각 통의 대장을 뽑고 그 대장에게 애벌레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구호는 새 길을 향하여 출발로 정했어요. 몇 번의 연습을 거쳐 하나의 긴 끈이 움직이듯 애벌레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하지만 톱밥 속에서 하는 훈련을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탈출할 기회만 엿보게 되었어요. 풍뎅이와 거저리들은 틈틈이 농작물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넓은 밭에 잘 자란 열매와 채소들이 흠집투성이가 되었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부부가 톱밥 트럭을 몰고 왔어요. 새로운 톱밥으로 바꿔주려는 것이지요. 통뚜껑을 열고 애벌레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톱밥을 새로 채울 때였어요. 거저리가 대장들에게 구호를 외쳤어요. 새 길을 향하여 출발! 대장들은 구호를 전달했어요. 애벌레들이 재빨리 줄을 지어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여러 개의 애벌레 줄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부부는 놀라 애벌레를 쓸어 모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애벌레를 다치지 않게 모으기란 쉽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생겨난 줄들이 문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애벌레를 잡으러 나가던 남편은 텃밭의 상추, 오이, 가지 등등 채소들이 먹힌 것을 발견했어요. 여보, 채소밭이 엉망이 되었어. 남편이 소리치자 부인은 거저리들을 쓸어 담던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그러나 발만 구를 뿐 방법이 없었어요. 애벌레 줄들과 거저리 줄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어요. 그 줄들은 마치 강물이 흘러 새로 생긴 실개천처럼 끝도 없어 보였어요. 애벌레를 모두 탈출시켰을 때는 개밥바라기가 서쪽 하늘에 떠올랐어요. 노릿한 줄들은 한 줄로 합쳐져서 계속 길어졌어요. 부지런한 달림이
아래를 살피다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 한쪽 눈이 퀭해졌어요. 애벌레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계속 길을 갔어요. 풍뎅이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멋진 친구, 행운을 비네. 거저리도 더듬이로 V자를 그리며 활짝 웃었어요. 자유를 찾게 된 거저리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